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5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복잡한 보험 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꽉 지켜드릴 소비자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팩트와 맥락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드릴 보험 전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중 분석 미션 아주 명확하죠. 당장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는 아찔한 소식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내 보험료가 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건지 그 숨은 이유까지 낱낱이 해보해볼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뉴스부터 우선순위 볼 거거든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궁극적인 이유부터 시작해보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험을 드는 핵심이니까요. 근데 이 보상을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대법원의 좀 무서운 판결이 나왔어요. 아, 네. 그 경비원 이직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인데 가입자가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거든요. 배를 타는 기관장이라면 경비원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위험한 직업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직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건가요? 네, 100% 면책.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줘도 되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을 해버린 거죠. 아니, 우리가 흔히 고지 의무라고 하잖아요. 가입할 때나 중간에 직업처럼 위험해질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보험사에 꼭 알려줘야 할 의무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고지 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죠. 우리가 이사 가면 우편물 주소 바꾸는 건 절대 안 잊어버리면서 직업 바뀐 걸 보험사에 알리는 건 진짜 깜빡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소 안 바꾼 대가가 사망보험금 0원이라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판결에서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험사가 계약을 깰 수 있는 기한 말이에요. 아, 그 1개월 기한 계산법 말씀이시군요? 네, 유족이 사망 서류 내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보험사가 자태 조사를 거쳐서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시점부터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판결의 핵심이었죠. 보험사가 확실히 위반을 인지한 시점부터 한 달을 준 겁니다. 아니 근데 청취자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유족이 청구 서류를 냈을 때 이미 사망 원인이나 직업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니까요. 자체 조사를 핑계로 보험사가 시간 질질 끌다가 자기들한테 딱 유리한 타이밍에 우리 이제 알았으니 계약 깰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늘려준 셈 아니에요? 소비자의 시각에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오히려 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판결로 봐야 하거든요. 보험 시스템의 근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험률 산정의 문제인데요. 위험도가 낮은 경비원의 보험료랑 위험도가 높은 선박기관장의 보험료는 완전히 다르게 계상됩니다. 아, 내는 돈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입자가 직업 변경을 숨기고 낮은 보험료로 높은 위험을 보장받으려 한다면 결국 그 손실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통계적 균형이라는 명분은 이해가 가네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법원은 보험자의 자의적인 시간 끌기를 허용했다기보다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보험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챙겨준 겁니다. 그래도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이 집중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행동 팁이 있습니다. 네, 이직을 하셨거나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 내용이 현장직으로 위험하게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당장, 내일도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업 변경 사실을 무조건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 계약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조건부 약속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방금은 내 실수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를 봤잖아요. 이번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부와 보험사가 아예 합법적으로 내 보장을 뭉텅이로 빼버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아,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이른바 실비보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실손 보험료를 약 30% 낮추는 대신에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그리고 MRI. 이 세 가지를 아예 보장에서 제외하는 선택형 특약을 도입한대요. 그게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이죠. 건강보험이 안 돼서 병원비 폭탄 맞기 딱 좋은 세 가지 치료요. 근데 보험료 30% 할인은 진짜 솔깃하거든요. 요즘 실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항목만 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일괄 제외 방식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무조건 세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전부 포기해야만 3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비유하자면 약간 햄버거 세트 시키면서 감자튀김 빼줄 테니 30% 깎아줄게. 대신 콜라도 무조건 같이 빼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세 가지가 실손보험 적자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얌체 가입자들, 그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선택을 막겠다는 논리죠. 아플 것 같은 사람만 보험을 유지하고 혜택만 쏙쏙 빼먹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수치료나 영양주사는 소비자가 좀 오버해서 받을 수도 있고 과잉진료 여지가 크다고 쳐요. 근데 MRI는 좀 다르잖아요. MRI는 뇌질환이나 척추 중증 질환을 감별하려면 의사가 무조건 찍어봐야 하는 필수 관문이긴 하죠. 그니까요. 이걸 일괄 제외한다는 건 얌체 가입자들 속가낸다는 핑계로 진짜 필수적인 의료 접근권까지 싹 다 박탈하는 꼼수 아닌가요? 그 모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엄청 거셉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도 기약 없이 11월로 밀린 상태고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겠네요. 보험업계는 MRI 하나만 남겨두면 병원들이 또 그쪽으로 과잉 청구를 몰아버리는 풍선 효과가 날 거라고 방어하고 있긴 합니다. 참 듣고 보니 고도의 전략이네요. 요금 할인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소비자가 스스로 필수 보장까지 포기하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프레이밍 전략이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절대 단순히 30% 할인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MRI나 주사 치료를 아예 단 한 번도 안 받아도 될 만큼 완벽한 건강 상태인지 엑셀 돌려보듯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누수 문제를 보셨는데 이 똑같은 패턴이 아주 노골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소식,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요? 아니 저는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남들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동차 보험 사고 건수 자체는 예전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사고가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부품비랑 수리비로 나가는 보험금, 이른바 물적 담보 비용만 최근 5년 새 30%나 폭증했어요. 무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나 물건 부서졌을 때 고쳐주려나 나가는 돈이 10조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돈의 비율이 87.5%까지 치솟았어요. 87.5%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완전 적자 구간 아닌가요? 한참 선을 넘었죠. 근데 이게 사고가 대형화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인은 정비업체랑 렌터카 업체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때문이에요. 콜라보요? 아, 범퍼 살짝 긁혔는데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라오는 그 마법 같은 일 말하는 거군요. 대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수리랑 렌트의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렌터카 업체 수익은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더 빌려줘야 돈을 더 버니까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는 자기들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정비업체에 뒷돈, 즉 불법 리베이트를 줍니다. 아하, 그럼 정비업체는 그 뒷돈을 받고 일부러 수리 기간을 막 늘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과잉 정비로 수리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렌터카 업체 수익을 극대화해주죠. 하고 싶은 게 보험사들의 태도예요. 손해율이 87.5%가 되도록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뼈아픈 현실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별 건마다 과잉 정비를 다 입증하고 업체들이랑 소송전 벌이는 비용이 더 든다고 보는 거예요. 아, 소송 비용보다 그냥 놔두는 게 싸게 먹힌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면 그걸 근거로 금융당국을 설득해서 내년도 기본 보험료를 싹 올려버리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거든요. 와, 결국 그 펑크난 돈을 다음 해 갱신 때 매일 안전운전하는 우리 청취자님들 보험료 올려서 메꾼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손실의 사회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 관리 실패 비용을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독박을 쓰고 있는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당장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서 업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과잉 수리 유도하거나 쓸데없이 좋은 렌터카 권유하는 업체는 무조건 경계하고 선을 그어야죠. 네, 그리고 갱신할 때도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안전운전 점수 할인, 이런 내가 챙길 수 있는 할인 지표는 꼼꼼하게 다 끌어모으셔야 합니다. 방어운전만큼이나 지갑 방어도 중요하니까요. 자, 방금 정비업체 뒷돈이 우리 직업을 턴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판이 훨씬 큽니다. 우리 세금,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털어간 충격적인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네 번째 뉴스죠. 아, 요양원 불법 영업 사건이군요. 요양원이랑 어린이집 원장들이 나라에서 준 지원금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고 뒷돈까지 챙겼다는 그 뉴스 맞죠? 네, 맞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CEO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GA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챙긴 게 적발됐습니다. 잠깐만요. 단기납 종신보험이면 5년이나 7년처럼 짧게 보험료 내고 평생 사망보장 받는 그 고액보험 말씀하시는 거고,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 모아서 파는 대형 대리점이잖아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지금 금감원이랑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원이랑 이걸 주도한 GA 그리고 보험사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잘 돌보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줬더니 그걸로 원장님 사망보험을 들고 대리점에서 뒷돈까지 받았다. 이건 진짜 세금 루팡을 넘어서 완전 범죄 아닙니까? 네,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사건이 가능했던 작동 원리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생명보험 특유의 기형적인 수수료 구조 때문이거든요. 수수료 구조가 어떤데요? 보험사가 상품을 팔면 그 GA한테 첫 해에 엄청난 수수료를 몰아줍니다. 월 납입보험료의 1200%에서 많게는 그 이상을 선지급하죠. 1200%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짜리의 보험 팔면 첫 해에 1200만 원을 설계사나 대리점에 막 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그 막대한 선지급 수수료를 무기 삼아서 요양원 원장들한테 간 겁니다. 아, 세금으로 지원받는 운영비로 보험료 내시면 우리가 받은 수수료 중에 몇백만 원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꼬신 거군요. 네, 완벽한 무위험 차익 거래를 세금으로 돌린 거죠. 복지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랑 금감원 영업 감독 시스템, 그 두 곳의 사각지대를 아주 절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와, 이건 보험업계 전체 우를 싹 흐리는 썩은 뿌리네요. 그럼 이 계약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원장들이 평생 유지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리베이트 약발 떨어지는 1년이나 2년 뒤에 무더기로 해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고아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거기서 낭비된 사업비랑 세금은 또 돌고 돌아서 정상적인 가입자들 보험료 올리는 데 쓰이겠네요. 맞습니다.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 거죠. 청취자님들 당장 이 사건 때문에 콜센터 전화하실 일은 없겠지만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줄줄 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핀셋 조사가 그냥 말단 설계사 몇 명 처벌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지 철저히 지켜봐야 합니다. 맞아요. 자, 지금까지 보험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누수와 모럴 해저드가 있는지 쭉 따라오셨는데요. 이런 게 골마 터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줄 알았던 보험사 자체도 결국 감당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쓰러지는 이야기죠. 부실보험사 인수전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과거 자본 잠식 상태였던 예별손해보험, 옛날 MG 손보죠? 여기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이에요. 자본 잠식이라는 게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져서 완전 밑빠진 독이 된 상태거든요. 정부 공적 자금도 들어가야 하고 추가로 1조 원대 자본이 필요한 부실 매물입니다. 아니, 1조 원이나 메워야 하는 밑빠진 독인데 대형 금융지주는 대체 왜 군침을 흘리면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이유는 딱 하나, 라이센스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라이센스요? 아, 새로 손해보험세 차리는 게 법적으로 꽉 막혀 있나요? 네, 금융당국이 사실상 새로운 종합손보사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만이 시장에 진입할 유일한 통로인 거죠. 아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던데요. 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새 회계 기준 체제에서는 손해보험사 장기 상품들이 나중에 다 미래 수익성 지표로 환산되거든요.
지주사 입장에서는 1조 원 부실을 떠안아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지주사들 돈 버는 계산은 알겠습니다. 근데요, 청취자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또 불안한 건 이겁니다. 내 보험은 안전할까? 네, 내 회사가 팔려가면 내 보험금 혜택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맞아요. 10년 넘게 꼬박꼬박 돈 낸 듯 보험사가 사모펀드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보장 혜택을 새 주인이 막 줄여버릴 수도 있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보장 내용이나 혜택이 100%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어요. 휴, 그건 다행이네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막대한 인수자금 회수하려고 필연적으로 비용 절감에 들어가거든요. 아, 비용 절감이라면 결국 가입자한테 주는 보험금 심사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 뜻이네요. 빙고입니다. 과거엔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던 모호한 약관도 회사한테 유리하게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거나 의료자문 동의를 더 깐깐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받을 돈은 똑같아도 그 돈을 받아내는 여정이 예전보다 훨씬 엄청 피곤해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 보험사가 뉴스에 부실하다고 나온다고 해서 손해보면서 섣불리 깰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새로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료 단돈 몇천 원 싼 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가 빚은 없는지 튼튼한지 재무 건전성 기사 한 번쯤은 꼭 검색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20년 뒤에 나한테 돈 내어줄 회사가 그때까지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는지 묻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친 5가지 뉴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법원 판례 하나로 가족 생계가 위협받고 정비업체랑 렌터카 또 대리점들의 은밀한 꼼수가 내 보험료를 야금야금 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빚더미에 앉은 보험사는 내 계약을 볼모로 주인이 바뀌기까지 하죠. 우리가 흔히 보험 하나 들었으니 안심이다 하시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보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비대칭 생태계에 매달 꼬박꼬박 피를 공급하는 수동적인 납부자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이 집중 분석 들으셨다면 꼭 한번 서랍 속에 잠든 보험증권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며 소비자의 꼼꼼한 눈초리만이 내 보험금과 보험료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다. 지금까지 오늘의 집중 분석이었습니다.